저는 우리 사회에 정말로 인권 주장하고 진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염전노예 사건, 축사노예 사건 얼마 전에 또 불거졌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인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는가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 신체장애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한마디로 강제노동에 수십 년간 시달리는데, 이런 사람들을 고용한 염전 주인이나 농장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솜방망이로 끝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고모씨라는 이 축사노예, 즉 고씨를 머슴처럼 부리면서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밥을 굶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양반이 원래 충남 천안 양돈 농가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오창까지 오게 된 경위도 석연찮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빼돌린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씨는 근로기준법상의 강제 근로금지 및 이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게 되는데요. 이 김 씨라면 주인입니다. 축사의 주인이요. 강제로 일을 시켰을 때는 징역형을 받게 돼 있죠. 또 장애인을 가지고 이렇게 착취를 하게 되면 장애인 복지법도 위반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애인을 부려먹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업주가 처벌받은 사례가 드물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에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이 이전에도 수차례 반복되어 왔던 사건이고 또 새우배잡이 노예도 있었죠. 근데 국민을 분노를 산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서울과 광주에서 20건의 관련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건이고 집행유예나 무죄가 14건이었습니다. 자,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만 징역 5년을 받은 것이 최고형이고요. 1심에서 6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업주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년이 감형돼서 5년이 됐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13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1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고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도요, 대부분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 장애인들이 업주로부터 임금을 모두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자,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을 한 당시로부터 3년 안인데요. 염전 사업자들은 염전노예 사건이 터진 후 피해자들에게 3년 어치만 지불해버리고 그 전에 그는 임금 이 체불에 대해서 채권을 요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안 줘버린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 임금 채권 소송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정신적이고 재산상의 피해를 일부 보상받기는 했지만은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3년 시한이라는 것도 이럴 경우에 악용당하는 거 있는 거죠. 또 지적장애인 같은 의사 표시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축사노예 사건의 주인 김씨도요, 19년 전 이 중개인에게 사례비를 주고 고씨를 샀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수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소중개인이 이 사람도 중개인 모양인데 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입증할 수 없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노동력을 착취로 인신매매를 했을 때는 형법상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이 선고되는데 인신매매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이것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농장주 김씨는 다른 인부는 고용하지 않은 채 19년간 고시를 부려먹었는데요. 작년까지 축사의 소가 100마리에 달했는데 19년치 임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고 고시하고 합의해서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이 8개월간 차고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고 20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청주의 이모 씨도 2009년 법정에 섰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착취 학대 범죄는 전부 다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자, 이게 법이요. 약자를 보호해야 될 건데 법이 오히려 약자를 갖다가 착취하는데 도구로서 이용당해지고 있다. 이게 국민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아이 들키면 또 합의해서 돈 주면 집유인데 뭐 집유 좀 받으면 어때?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 법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모든 법은 그 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익을 받을 이해 집단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자, 이 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법을 만들으라고 말을 할 능력이, 의사 판단을 할 능력이, 또 지적 판단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한마디로 공익단체를 신설해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법을 반복되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정부가 이런 걸 안 한다면 무엇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겁니까? 국가가 잘 나가는 귀족과 엘리트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자,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센터의 김강훈 팀장이라는 분은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데도 숙식을 제공하고 밀린 임금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벌하지 않고 석방한다면 어떤 업주가 경각심을 가질지 의문이다. 피해자 상태를 고려해서 피해자가 합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합의금이 적절했는지 검증도 제대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역에 가면 향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판사들은 더합니다. 최근에 광주지법 형사 항소 3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에게 합의를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풀어줬습니다. 피해자 8명이 염전업주로부터 정신적 위자료로 고작 1,500만원에서 9천만원만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염전 노예들이 있을 줄 모르고 새우잡이배 노예들이 있을 줄 모르고 축사 노예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자, 안철수, 문재인 같은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자,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저는요, 민주화의 성지답게 약자의 민주주의도 좀 존중해주는 지역 여론도 좀 조성해 주길 바랍니다. 왜? 그 근처에서 염전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말고요. 5.18 정신은 오늘날 염전 노예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앞지른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은퇴한 베이비 부머가 노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요. 60대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에 20대는 경기 둔화 등 이유로 기업들이 채용을 끌이다 보니까 아예 취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싼 맛에 노인들 일자리는 있고요. 한마디로 20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돈을 줘야 되니까 일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 2천명, 400만 명이 가깝습니다. 20대 취업자는 378만 6천명입니다. 어떻게 된 나라가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20대 이상 취업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더 많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60세 이상이 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참 기가 찹니다. 2014년 2분기에 364만 3천 명이었는데 60대 이상이 그때부터 20대 취업자를 361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그 20대 이상 취업자가 22만 명이 많았는데 2분기 들면서 갑자기 20만 명이 더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이상보다 늘어난 이유는 인구 구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자, 60세 이상 인구가요 981만 명이고 1년 전보다 47만 명이 증가했는데 20대 인구는 642만 명입니다. 5만 2천 명 늘어났다는 거예요. 1년 전보다. 그러니까 한쪽은 47만 명 늘어나고 한쪽은 5만 2천 명 늘어나니까 점점 60대 이상 숫자가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가파르게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업자도 60세 이상에서는 18만 9천 명이 늘어났는데 20대에서는 8만 9천 명이 증가를 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 60세 이상의 증가세가 가파르고 20대의 취업자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이 경기 둔화와 빈약한 복지 때문이라는 거죠. 자,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 신규 채용의 대상인데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정경련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고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16개 기업이 작년보다 취업을 줄인대요. 반면에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은퇴를 하고도 자녀 뒷바라지나 가계부채 등 또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전부 질이 좋지 않은 비정규직, 숙박, 도소매업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15만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비정규직이 늘어난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20대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있다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동시장에 나와 도소매, 숙박업 등 질 낮은 일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점원하다가 그리고 뭐 모텔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은퇴한 60세 이상 역시 노후 자금이 없고 돈벌이가 없다 보니 노동시장으로 나와서 비정규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2년간에 최대 1200만원 자산을 형성하는 이런 대책도 정부가 만들고 있는데요. 고령자 비정규직 취업청 등을 위한 대책은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20대는 고학력자가 많아서 한마디로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와 미스매치가 생기고 있고 60대 이상은 어디든지 닥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참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노인도 이제 일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요. 일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로 노동 조건을 소득 조건을 조금 더 보호해 줄 건가 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